삼다수 공장 직원 사망 사고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부실한 안전대책을 질타했습니다. 제주도가 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며 주민과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주민들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며 반발했습니다. 친환경 연료라며 장려해온 펠릿 보일러가 애물단지가 되게 생겼습니다. 펠릿 생산 설비가 가동을 멈추면서 세금 낭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지난 주말 발생한 삼다수 공장 직원 사망 사고가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열악한 근무 여건과 부실한 안전대책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홍수연 기자입니다. 숨진 삼다수 공장 직원에 대한 애도로 시작된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정원보다 61명이 부족한 생산직 직원들의 열악한 근무 여건이 사고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질타가 초반부터 집중됐습니다. 회사 내에서 의뢰 입장이 있는 직원들의 회사 근무 상황은 매우 열악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개발공사는 군입대와 휴직 등에 따른 결원으로 이달 말부터 신규 직원 70명이 근무에 투입될 예정이었다면서 적기에 인사관리를 못한 점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단기 업적주의로 1년 계획을 못 짜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크게 반성합니다. 부실한 안전훈련과 작업관리에 대한 질책도 잇따랐습니다. 지금 거기가 문을 열렸단 말입니다. 열려 있었는데도 작동이 된 거예요. 작업의 편리상 그렇게 키를 열어두는 것은 사실은 이제 잘못된 관행인데. 제주도의 선거공신 기용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의원들은 원희룡 지사 선거 캠프에 있던 인사가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것과 관련해 채용 과정에 압력이 작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분들이 다시 채용됐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추천된 사람에 대해서 채용만 임용만 하는 것뿐이지 사실 어디서 어떻게 간섭하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또 기간제 공무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제주도는 임기제 공무원의 계약 연장은 공무원법 개정 없이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오경수 제주도개발공사 사장이 근로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사과했습니다. 오 사장은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직후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유족과 도민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장 설비를 교체하고 안전감독관을 상시 배치하며 생산지 근무 체계를 4조 3교대로 유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제주시에 대한 도의회 농수축 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경학 의원은 비자림로 확장 공사에 대해 시각차가 있을 수 있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사가 우선 존중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고희범 제주시장은 차량 정체와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답했습니다. 한편 무소속 안창남 의원 등은 비자림로에 대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발언한 내용을 두고 반대단체가 기습 시위를 벌였다며 의회 안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행위를 막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내일 제주를 찾아 국감 현장 시찰에 나섭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 산자중기위 소속 의원 19명 등은 내일 오전 제주도청을 찾아 제주도로부터 블록체인 추진 현황과 건의사항을 보고받고 전력거래소와 서귀포 올레시장 등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모레 강창일 의원 등이 포함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제주를 찾아 제주도와 제주지방경찰청에 대한 국감을 실시합니다. 하수 문제가 연일 터지면서 제주의 최대 현안 중 하나로 떠올랐는데요. 제주도가 공공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에 주민이 참여하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정작 주민들은 생색내기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하루 최대 13만 톤의 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도두 하수처리장. 처리 능력을 넘어선 하수가 유입되는 데다 시설까지 낡아 주변 지역의 악취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6월 3,800억 원을 들여 오는 2025년까지 처리 용량을 하루 22만 톤으로 늘리고
하수처리 시설 모두를 지하로 옮기는 현대화 사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주변 지역 주민들이 정작 주민 의견은 수렴하지 않았다며 강하게 반발하자 뒤늦게 주민과 전문가 23명으로 구성된 현대화 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하지만 위원들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미 기본 계획이 수립된 상황에서 책임 떠넘기기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민투를 할 거냐 재정으로 갈 것이냐 장단점도 저희들한테 말씀하신 적이 없었고 심지어는 저희들한테 사전 얘기 한마디도 없이 재정으로 하겠다는 3,800여 원이 소요돼서 추진위원회 홍보용인지 아니면 요즘 뭐 행정감사 시기인데 행정감사의 면평인지 추진위원회가 무슨 논의한 대상 하나도 없는데 결국 다 모여 앉아갖고 설계 시공자 동시 선출 갑니다. 단축하기에서 그런 거를 하기야 아주 기초적인 방향이니까 막 오해는 하지 마시고 위원들은 기본 계획부터 함께 논의돼야 한다며 예정됐던 추진 일정 보고 등을 모두 거부했습니다. 제주도는 내년 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조만간 다시 회의를 열어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견차를 어떻게 좁혀나갈지가 관건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펠릿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폐목재를 압축해 만든 친환경 연료인데요. 정부가 보조금까지 지원하며 사용을 장려해 왔습니다. 하지만 수억 원의 세금이 투입된 펠릿 생산 설비가 잦은 고장으로 무용지물이 되면서 세금 낭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도자기 체험장을 운영하는 남영권 씨는 4년 전 목재 펠릿 난로를 설치했습니다. 연료비는 기름 난로의 3분의 1로 줄었지만 연료로 사용하는 펠릿을 구하기가 어려워 난감합니다. 공장까지 찾아가도 빈손으로 돌아오는 일이 많아 전기 난방 시설로 바꿔야 하나 고민 중입니다. 가면 그냥 올 때가 많은데 연료도 뭐 떨어져 없을 때도 있고 또 제한적으로 푸대를 정해놓고 몇 푸대씩 이렇게 10푸대 10푸대 이렇게 주는 경우가 많아서 그것도 얼마 못 되니까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었죠. 제주에서 유일하게 가정용 펠릿을 생산하는 서귀포시 산림조합. 펠릿 생산 설비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정부와 제주도가 설치비의 70%인 7억 원을 지원해 2012년 공장문을 열었지만 잦은 고장을 일으켜 가동률이 한 자릿대에 머물다 지난해 5월부터는 아예 기계가 멈췄습니다. 지금까지 수리비만 수천만 원이 들었는데 제조업체가 문을 닫아 책임을 묻기도 어려운 상황. 부속품 자체가 저희 국내에서 구하기 힘들어서 이 기계 용량이 작다 보니까 가동하면 부하받으면서 계속 10년 선과 끌어진 현상이 계속 일어나서 그게 지금 현재는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 다른 지방의 펠릿을 사서 판매하다 보니 수급도 원활하지 않은 데다 운송비마저 소비자가 떠안고 있습니다. 도내 펠릿 보일러 사용 가구는 140여 곳. 정부와 제주도가 4억 원 넘게 설치비까지 지원하며 펠릿 보일러 설치를 지원해왔지만 애물단지가 돼버렸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 여수, 춘천 MBC와 MBC 경남이 마련한 습지도시 인증의 의미를 살펴보는 공동기획보도 세 번째 순서입니다. 수천 년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순천만 습지는 람사르 인증을 앞둔 다른 지역과 달리 유일한 연안 습지인데요. 생태와 교감하기 위한 방문객들이 꾸준히 늘고 있는 가운데 순천만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민관 협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김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 생태계의 보고, 반도를 품은 어머니, 철새들의 안식처, 순천만을 표현하는 다양한 수식어입니다. 우거진 갈대밭과 광활한 갯벌이 어우러진 순천만은 이번에 선정된 다른 3개 지역과 달리 유일한 연안 습지입니다. 8,000년의 세월 동안 쌓여온 토사와 유기물은 풍부한 양식을 제공하면서 어느덧 동식물들의 안식처가 되었고, 그런 이유로 짱뚱어와 칠개 등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면서 생태계의 질서가 올곧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매년 개체수가 늘고 있는 희귀 철새들도 순천만의 건강성을 유지하는 촉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흑두루미와 재두루미 등 겨울 손님들은
순천만의 매력을 잊지 않고 대표 철새들로 거듭나고 있으며 이에 맞춰 지자체와 주민들 역시 끊임없는 보호 활동을 통해 순천만의 지속성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습지 보존 및 철새 보호 활동이 국제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 주민과 함께하는 철새 지킴 및 활동 등입니다. 특히 최근 남북관계 개선과 맞물려 생태도시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교류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순천만이 갖고 있는 생물 다양성이 그 물꼬를 틀지도 주목됩니다. 순천시와 북한 금강산이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구역에 동시 지정되면서 공동연구 등 남북 교류의 단초가 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그 경제 발전과 함께 지속 가능한 성장 이런 주제를 가지고 협력하기에는 순천만과 북한의 그 람사르 습지가 굉장히 공유할 주체들이 많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아마 그 협력 방안을 논의하게 될 것 같습니다. 순천만은 또 지속성을 넘어 공공성이란 영역까지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위한 살아있는 교육장은 물론 생태도시 순천구와 교감할 수 있는 관광지로서 대표적 모범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정 환경을 악용한 불법 어구와 불법 양식은 생태계를 파괴하는 주범이 되었고 관광객 유입을 통해 인근 주민들의 교통 불편과 농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부분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았습니다. 자치단체장이라든가 또는 관계 공무원이 바뀌면 약간씩 순천만 관리에 좀 생각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지속성과 일관성 문제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민간 협치 구성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제강점기 간척화와 함께 우리나라의 경제개발 분위기와 맞물려 환경훼손의 우려가 높았던 순천만. 생태계 보존에 직접 나선 자치단체와 지역민들의 노력 속에 남사르 습지도시 선정을 앞둔 순천만이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오늘 제주 MBC에서 열린 10월 시청자위원회에서 위원들은 다른 시도에서는 남북화해 분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며 제주도의 대응 방안과 대비책 등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공공기관 채용 비리와 관련해 제주 지역 지방공기업과 지역 농수축협 등을 대상으로 채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해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도민행복 일자리 박람회가 오늘 제주시 한라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박람회에 참가한 도내 55개 업체는 220여 명을 모집할 예정인데 오늘 현장에서 700여 명이 면접에 참여하는 등 성황을 이뤘습니다. 또한 제주은행과 농협,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8개 기관이 향후 채용 계획과 시험 준비 등에 대한 상담을 벌였고 이력서 사진 촬영과 이력서 컨설팅 등의 부대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제주시내 모 중학교 영양교사가 비정규직인 조리 실무사를 상습적으로 폭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정의당 고은실 제주도 의원은 제주도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폭행 당시 녹음 파일을 공개한 뒤 지위를 이용한 갑질이 이루어졌는데도 학교 측이 1년 가까이 은폐하고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제주대 갑질 교수에 대한 학교 측 최종 조사 결과 학생들이 제기한 의혹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제주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는 전모 교수가 학생들 외부 공모전에 자녀 이름을 올린 의혹에 대해 6건 가운데 4건이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결론냈습니다. 인권센터도 반복적이고 의도적인 성희롱과 인권 침해, 직권 남용이 인정된다며 학교 측에 중징계 이상의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제주대학교는 오는 31일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입니다. 유치원 입학관리 시스템인 처음학교로를 통해 제주도 내 모든 유치원이 신입생을 모집하게 됩니다. 제주도교육청은 다음 달 1일부터 운영되는 처음학교로에 공립유치원 97군데와 함께 지난해 참여하지 않았던 사립유치원 21군데도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학부모들은 유치원 지원부터 등록까지 모든 과정을 인터넷으로 할 수 있게 됐는데 올해부터는 유치원 3곳까지 희망 순위를 적어 지원하고 선발 후 3일 안에 등록해야 합니다. 국립제주해사고를 설립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현재 부산과 인천 해사고만 규정된 국립해사고 설치령에 제주를 추가한 개정안을 입법 예고해
다음 달 23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야 확정되는데 제주 출신 국회의원들은 내년 정부 예산에 제주 해사구 설립 예산을 반영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